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합동 차례와 템플스테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서울 도심 궁궐과 왕릉도 시민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설 연휴 주한 베트남 사찰 천안 원호사에는 7천여 명의 베트남 이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불심 가득한 이국적 명절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흥사가 을사년 신년 할애 행사로 떡국 공양회장을 펼치며 지역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불교학생회인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학내 동아리방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춤사위 태평무를 전 세계에 알렸던 강선영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추모제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합동 차례와 템플스테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역사와 어리설인 사찰과 함께 궁궐과 왕릉도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을 맞았는데요. 전통 문화와 함께한 을사년 설날 표정을 홍지로 기자가 담았습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을사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설날 아침 7시 조계사에서는 불자 시민들이 설 합동 다례제로 선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정성스레 차를 올리고 절을 하면서 엄중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무탈한 새해에 대한 희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여기 오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새해 다짐도 다시 하면서 올해를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민족 명절 설은 1896년 대한제국이 서양의 역법을 받아들이면서 양력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설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설은 구정으로 1월 1일은 신정으로 설 대신 신정을 셀 것이 강요됐지만 국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져 설을 지켰습니다. 해방 이후 때 정부가 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지만 신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989년 설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사찰에서의 설은 성파 대종사가 늘 강조해온 새로움은 전통에 기반해야만 한다는 구죽생 신순 신화장구지의 정진처였습니다. 내가 새순이 날라 그러면은 새순에서 새순이 나는 게 아니고 문대에서 문대 뿌리에서 새순이 나거든. 신화장구지라 새로운 것은 옛 가지에서 나오는 거라. 양력 도입 후 설이 제자리를 찾은 지 90여 년이 흘렀고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설과 설 전통 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선청은 올해 설 연휴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했습니다. 설 전날부터 3일간 경복궁에서 을사년 세화 나눔 행사와 수문장 교대의식으로 설 전통 문화는 국민들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더욱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활짝 열린 궁궐과 왕릉을 자유롭게 즐기시면서 설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한편에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엄중함을 더하는 을사년 새해, 오늘 정월 초3일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에서 올리는 새해 기도가 불자들의 마음과 우리 사회를 밝히길 기대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차례를 올리고 정초 기도에 돌입하는데요. 베트남 역시 음력 첫날이 돼야 해가 바뀐다고 여기는 음력 설 문화를 공유하면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박준상 기자가 주한 베트남 불교 사찰 천안 원호사를 찾아 동남아 불교 국가 이주민들의 전통 설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울긋불긋한 플라스틱 꽃들이 사찰을 장엄합니다. 음력 설이 되면 노란색 매화와 붉은 복숭아 꽃나무로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는 베트남의 풍습이 겨울철 꽃 구경이 힘든 한국에서 재현됩니다.
사찰 공양간에서는 떡국 대신 국수가 삶겨져 나옵니다. 독특한 향의 고수나물과 베트남 현지식 향신료들로 맛을 낸 그야말로 로컬 스타일의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고수를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좀 더 매우 맵게는 먹을 수 있는 쌀국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트남절에서 완전 베트남 쌀국수처럼 그렇거든요. 문교 원호사 덕분에 고향 덜 먹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런 너무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천안에 위치한 주한 베트남 불교 사찰 원호사가 이주민 베트남 불자들과 함께 정초부터 보름간 이어지는 설 명절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찰 속에 조성된 이른바 작은 베트남에서 이색적인 놀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우리 베트남 나라 설 명절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왔으면 마음에 너무 행복해. 근데 집에 보고 싶어 조금이 줄였어요. 우리나라의 설이나 중국의 춘절과 같이 아시아 문화권은 음력 첫날이 돼야 비로소 해가 바뀐다고 여기는 음력 설 문화를 공유합니다. 공휴일이 며칠 되지 않는 베트남에선 음력 설을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사찰에서 소원을 비는 문화가 정초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현대 생활은 일반 사람들도 종교는 관심이 점점 감소했지만 우리 베트남 신도들이 베트남 분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있어서 이렇게는 저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분교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행사이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수도권에서 천안 원호사까지 찾아와 경전을 필사하고 색색깔의 염주를 깨며 설을 세는 이들에게 불교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올해는 꼭 남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 애인에게. 미래 애인이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불자들의 원력으로 지난 2019년 개원한 원호사에는 새해를 맞아 특별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사로 초청된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장 지우 스님은 베트남 출신 스님들이 올해 신학기부터 승가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됐다며 불교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스님들 또 우리 베트남 스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국말 또 한국 문화, 한국 불교를 잘 배워가지고 한국 스님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한국 발전 또 베트남의 발전을 위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국의 설 명절은 여전히 낯설지만 쌀국수 한 그릇과 전통 문화가 있는 사찰에서의 하루는 베트남 불자들에게 고향의 온기를 선사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가 을사년을 맞아 신년 하례를 겸한 떡국 공양회장을 펼쳤습니다. 대흥사 경내 호국대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교구장 법상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명현관 군수 등 해남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법상스님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절에서 만든 된장을 나누는 자리가 새로운 미풍양속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영평사가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을사년 새해 첫 수계법회를 열고 훈련장병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은 수계법회 증명법사로 법석에 올라 1000여 명의 훈련장병과 불교 종립학교 학생 80여 명에게 참 불자의 길을 당부하며 5계를 내렸습니다. 삼기 5계를 설하고 여러분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고 끝내는 모두 함께 부처님 되실
큰 깃털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동참한 전국 종립학교 학생들은 불교 핵심인재개발 템플스테이 선연활동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번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불교학생회인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그동안 사용해온 학내 동아리방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의 활동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그 징계 이유인데요. 불교학생회 측은 납득하기 힘든 부당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성의 전당으로 꼽히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 내 학생회관 3층. 동아리방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청년 대학생 전법의 중심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생 불교학생회로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은 가운데 참선 명상과 법회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청년 불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새해를 맞아 그동안 사용해온 동아리방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앉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불교학생회가 지난 2022년 제출한 동아리 활동 보고서 내용이 심사 기준에 미달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경고 누적으로 규정에 따라 동아리방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아리들을 관리하는 총동아리연합회는 활동 보고서에 3개 항목 이상의 동아리 활동 내역을 담아야 하는데 총불교학생회는 2개 항목만 넣어 회칙을 위반했다며 동아리방을 비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불교학생회가 경고 2회를 받아 제명사유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최근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잇따라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찬성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 가까스로 제명 위기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징계 절차 진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아리의 3가지 활동 내역을 보고서에 담았고 단지 항목 분류만 2개였는데도 이를 문제 삼아 규정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제 징계 사유가 아니었는 걸 가지고 좀 일단 징계를 좀 내려놓고 소명을 제때 하지 않으면은 징계 확정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절차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동문들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후배들을 거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동아리방을 빼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통합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 사항이 누락됐다고 하는 점 때문에 주의를 반복해서 주면서 경고 내리고 경고 또 2번 내리고서는 방을 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은 너무 부당하고 동아리방 퇴거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 가지고 법정에 또 가거나 그런 거는 더 이제 악화시키고 더 이제 해결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우리나라 불교학생회의 출발을 이끌고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범도 주도하는 등 캠퍼스 포교의 산 증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총불교학생회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의 전진기지로 바로 설 수 있을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 전통의 춤사위 중요 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를 보존 전승하며 전 세계에 알렸던 인물 바로 강선영 선생인데요. 이 강선영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고 그의 예술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펼쳐진 추모제 현장을 권금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왕비로 분한 무용수들이 절제된 몸짓으로 태평무를 선보입니다. 겹걸음과 잔걸음, 뒤꿈치 꺾기 등 발디딤새의 기교는 현란하고
낙궁, 터벌림 등 다른 민속춤 장단에 비해 그 구성도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현대화 흐름이 거셌던 1950년대. 이러한 전통춤은 명맥이 끊길 뻔도 했지만 태평무 명예보유자 강선영 선생의 노력으로 그 기품과 웅장함을 간직한 채 하나의 공연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춤 자체가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한 아주 그 서민적인 이러한 그 신금을 울리는 춤이에요. 또 선생님이 이 춤을 이제 대표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평생을 이 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당대 최고 판소리 고수이자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며 조선음악 무용연구회를 세웠던 스승 한성준과 함께 무대를 연 1940년을 시작으로 일본과 북만주,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 2016년 별세하기 전까지 170여 개국 1000회를 넘는 공연을 이었습니다. 사비를 털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 곳마다 한국 민속춤 첫 공연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과 계승의지는 정치활동으로도 이어져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내려오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후배들한테 그걸 이해시키고 또 아름답게 다듬어서 선생의 탄생 100주년인 올해 강선영의 삶과 예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이들이 고인과 생전 인연이 깊었던 사찰 서울 진관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함께 추모하면서 선생님의 길이 좋은 극락왕생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여성의 아주 큰 리더이시기도 하고 예술계와 문화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게 2013년 국립극장 공연을 끝으로 무대는 떠났지만 제자이자 동료로 선생과 지속적인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어느새 한국 전통 예술의 맥을 잇는 문화유산 보유자로 거듭나 고인을 추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의 스승이었던 인간문화재 지영희 선생님의 장단에 명동 현재 국립극장 그날 처음 강선영 선생님의 태평무 춤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춤도 춤이지만 그 장단에 저는 홀딱 반한 거죠.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 저는 그 음악을 전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용극 창작으로 지평을 넓히며 우리 전통 춤판을 더 풍성하게 만든 강선영. 모두의 행복과 평화, 더불어 잘 살길 바라는 태평성대의 소망을 동작 하나하나에 새기며 기력이 다할 때까지 무대에 서 있겠다던 천생 예술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수자와 제자들이 지난해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등 그 정신을 이어가며 강선영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게 발을 딛고 구르는 흥과 신명으로 허공을 넘나드는 선생님의 춤 한 자락이 가슴 아련히 그립습니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태평성대를 그렸던 불멸의 춤꾼, 선생의 예술로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엿새간의 길었던 설 연휴, 시청자 여러분들은 평온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온 나라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갈등과 대립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맞이한 설이어서인지 명절 연휴 기간 내린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정겹고 평온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BBS 뉴스가 전한 베트남 불교 사찰 천안 원호사의 눈꽃 핀 설맞이 풍경에서 그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온기가 한가득 느껴졌는데요. 조계사에서 새해 소원을 비는 한국 불자, 천안 원호사에서 새해를 맞는 베트남 불자들의 서원이야말로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일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